부획화된 식판이라고요? 미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WHO가 지정한 비효율적 급식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영양학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한국식 급식 시스템이 전국을 강타한 것입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가 30년 경력 중 본 최고의 시스템이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5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교육 유튜버는 스칸디나비아 교육법보다 더 혁신적이라며 극찬했고, 뉴욕타임스의 교육 전문 기자는 미국 공교육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영양사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혁신적인 급식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가들도 설계하지 못한 완벽한 식판 구획화를 한국의 급식소에서는 이미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영양학의 최첨단 연구도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의 편식 문제를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시스템은 어떻게 미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지혜가 현대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어보시고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워커입니다. 뉴욕 근교의 고급 주택가인 윈체스터 힐스에 살고 있죠. 남편 마이클은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7살 아들 테일러와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부족함 없는 완벽한 가정이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바로 테일러의 편식과 성장 문제입니다. 테일러는 태어날 때부터 까다로운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모유를 잘 먹지 않았고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도 입을 꼭 다물어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단계가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해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요즘은 특히 심각합니다. 테일러가 좋아하는 음식은 흰빵, 파스타, 치즈 정도, 채소는 당근 한 가지만 겨우 먹고 단 음식에만 손이 갑니다. 소아과 의사 브라운 선생님은 테일러의 성장 곡선이 또래 아이들의 평균보다 많이 낮다고 말했어요. 키는 30%, 체중은 20% 이하입니다. 영양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아이가 잘 안 먹는 게 내 잘못인가 싶어서 늘 자책했어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로 요리하고 음식 모양을 동물이나 만화 캐릭터로 만들어보고 테일러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한 입만 더 먹으라고 달래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아이 요리 전문가에게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한 달에 $500를 내고 개인 맞춤 식단표를 받았지만 결과는 미미했어요. 테일러는 여전히 밥상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죠. 좌절감이 컸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자기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자랑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웃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꼈죠. 특히 마이클의 어머니는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 테일러 왜 이렇게 말랐니? 엄마가 뭘 먹이는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테일러의 학교 생활도 점점 걱정됐어요. 유치원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또래와의 체격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졌죠. 테일러는 반에서 가장 작고 말랐어요. 체육 시간에는 힘이 부족해서 뒤처지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테일러가 학교 점심시간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맛있게 급식을 먹는데 테일러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집에서 정성껏 싸준 도시락도 거의 그대로 돌아왔고요. 하루는 테일러가 엄마, 나 점심시간이 제일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저는 아이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테일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잘 먹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엄마로서 실패한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테일러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행복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던 차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테일러의 학교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담임 윌슨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교실에서 테일러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에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요. 체력이 약해 금방 지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어요.
윌슨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서도 테일러가 쉽게 지치고 활기가 없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니 걱정이 더 커졌어요. 테일러의 작은 체구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테일러에게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평소처럼 괜찮아요라고 짧게 대답하더니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눈치였죠. 저녁 식사 후 테일러의 방에 들어가 책을 읽어주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테일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싫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급식을 잘 먹는데 자기는 먹기 싫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매번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고 체육 시간에는 금방 힘이 빠진다고요. 더 속상했던 건 몇몇 아이들이 테일러를 놀린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제이슨이라는 아이는 테일러를 작은 새라고 부르며 놀렸다고 합니다. 급식을 남기는 걸 가지고도 놀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니요. 다음 날 아침 테일러에게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테일러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만 채웠어요. 그리고 응원의 쪽지도 함께 넣었죠. 하지만 돌아온 도시락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테일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영양사와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테일러에게 영양 보충제를 먹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테일러의 편식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강제로 먹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번은 테일러의 체육 시간을 몰래 지켜본 적이 있어요. 운동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동안 테일러는 금방 지쳐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테일러에게 다가가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테일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마이클과 테일러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이클도 걱정이 컸습니다. 자기도 어릴 때 체구가 작았지만 고등학교 때 크게 성장했다면서 테일러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테일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테일러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어요. 평화롭게 잠든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고 여린 아이가 학교에서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테일러가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감 있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잘 먹을까? 이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육아 서적도 뒤적여 보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경험담도 들어봤죠. 하지만 테일러에게 딱 맞는 해결책은 찾지 못했어요. 아이마다 체질과 성향이 다르니 모든 아이에게 통하는 맞는 방법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저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변화는 어느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테일러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테일러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테일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밥 더 주세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테일러가 먼저 음식을 달라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둘러 간식을 준비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한두 입 먹고 말았을 텐데 이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테일러는 간식을 맛있게 다 먹더니 저녁에 뭐 먹을지 물어봤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테일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었어요. 심지어 브로콜리도 조금 맛봤습니다. 마이클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식사 후 테일러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게 놀았고 일찍 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과 함께 테일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교에서 뭔가 특별한 활동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테일러의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추측을 했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테일러는 평소와 달랐어요.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다며 아침을 찾았고 학교 가는 걸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분명히 변한 게 틀림없었죠. 테일러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담임 윌슨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테일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윌슨 선생님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이번 주부터 급식 메뉴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덧붙이셨어요. 급식 메뉴?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궁금증이 생겨 그날 점심시간에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메리 사무관에게 급식 메뉴가 바뀌었냐고 물었더니 새로운 영양사가 부임해서 메뉴를 조금씩 변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킴이라는 선생님인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테일러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급식 메뉴표를 확인해 봤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평범한 미국식 급식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세계 음식 체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이 특히 많았어요. 김밥, 불고기, 잡채, 볶음밥 등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죠. 그날 저녁 테일러에게 학교 급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테일러의 눈이 갑자기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밥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동그랗게 말린 것 안에 여러 가지 채소와 맛있는 고기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는 불고기라는 걸 먹었는데 달콤하고 맛있어서 2번이나 더 먹었다고 했죠. 테일러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급식에 대해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급식 이야기를 하다니요. 더구나 채소가 들어간 음식을 자발적으로 먹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억지로 먹이려고 해도 입을 꽉 다물던 테일러가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채소를 먹었다니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테일러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던 아이가 활기차게 뛰어다녔고 학교 이야기를 즐겁게 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어요. 오늘은 잡채라는 거 먹었어요. 당근도 들어있는데 맛있었어. 당근이라고요? 테일러가 당근을 자발적으로 먹다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채소와 함께 말이죠. 테일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주말이 되자 테일러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근처에 한국 식당이 있더군요. 테일러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 외식을 계획했어요. 그 주 내내 테일러는 계속해서 학교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의 음식들, 신기한 맛, 재미있는 모양의 반찬들. 테일러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급식 메뉴가 뭔지 물어보는 테일러를 보며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변화는 급식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테일러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도 달라졌어요. 윌슨 선생님께서 테일러가 체육 시간에도 조금씩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에너지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어떤 이유든 테일러의 변화는 분명했어요. 한 주가 지난 후 학교에서 알림장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학부모 참여 행사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세계 음식 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다양한 나라의 푸드트럭이 학교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참여해서 자국의 음식을 소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기회에 한국 음식이 무엇인지, 왜 테일러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의 입맛과 식습관을 바꿔준 그 킴이라는 영양사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분에게서 테일러의 편식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알림장을 받은 후 테일러에게 세계 음식 체험의 날 행사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테일러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열정적이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며 킴 선생님의 한국 음식을 제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죠. 평소 새로운 경험에 소극적이던 테일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궁금증이 커져서 학교에 전화해 킴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킴 선생님은 자신을 한국에서 온 영양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한국 급식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킴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식생활 교육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하게 하고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처럼 여러 가지 재료와 맛이 어우러진 음식이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테일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테일러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메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밥이 인기 있는데 아이들이 색색의 채소가 들어간 모양을 좋아하고 한 번에 여러 맛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음식과 급식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학교 급식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개발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조리사들이 정성껏 음식을 만든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급식에서는 여러 가지 반찬을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구획이 나뉜 식판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마침내 세계 음식 체험의 날이 되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테일러와 함께 학교로 향했어요. 운동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국가의 푸드트럭과 부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장식과 다양한 음식 냄새가 가득한 축제 분위기였어요. 테일러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엄마, 한국 음식 부스가 저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한복을 입은 킴 선생님이 맞이해 주셨어요. 직접 만나보니 전화로 느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테일러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한국 부스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김밥, 불고기, 잡채, 비빔밥, 색색의 채소와 고기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테일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각 음식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평소 내성적이던 아이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킴 선생님은 저희에게 시식용 접시를 건네주셨어요. 작은 접시에 여러 음식을 조금씩 담아주셨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무지개 같았습니다. 테일러는 망설임 없이 맛있게 먹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잡채의 쫄깃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어요. 행사장을 둘러보다 보니 일본 부스도 있었습니다. 타나카라는 일본인 학부모가 스시와 오니기리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본 음식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맛있다고 말하는 타나카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부스보다 한국 부스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어요.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각 나라별 음식 소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례가 되자 킴 선생님이 앞으로 나가셨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과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것은 균형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5가지 맛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과 5가지 색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의 균형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킴 선생님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시식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테일러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김밥 주세요. 불고기도 더 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면 일본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어요. 타나카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한국 음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에 얼굴이 붉어지는 듯했어요.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테일러처럼 한국 급식 덕분에 식습관이 좋아진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라는 자기 딸 소피아가 이전엔 거의 패스트푸드만 찾았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제니퍼는 아들 브라이언이 한국식 김밥을 직접 만들어 달라고 조르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킴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테일러의 편식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싶었거든요. 킴 선생님은 친절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강요하지 말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테일러에게 오늘 어땠는지 물었어요. 테일러는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했다고, 특히 김밥이 인기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한국 음식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다고요. 푸드트럭 파티를 통해 한국 음식의 매력을 직접 경험한 후 우리 가족의 식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테일러의 편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푸드트럭 파티의 열기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행사에서 맛본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함께 한국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로라뿐만 아니라 여러 학부모들이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모두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진 듯했죠. 주말에 저희 가족은 마이클의 제안으로 한국 식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우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울가든이라는 한국 식당이 있더군요. 토요일 점심,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을 찾았어요. 테일러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보였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생소한 이름들 뿐이었지만 테일러가 자신 있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엄마, 불고기랑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잡채도요. 테일러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자 테일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불고기가 나오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놀랍게도 테일러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심지어 잡채에 들어있는 시금치까지도요. 집에서는 절대 먹지 않던 채소를 자연스럽게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마이클도 놀란 표정으로 테일러를 지켜보았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변화라고. 한국 음식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그리고 농담처럼 덧붙였어요. 우리도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까? 그 말에 테일러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인터넷으로 간단한 한국 요리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불고기가 비교적 만들기 쉬워 보였어요. 필요한 재료를 메모하고 다음날 아시안 마켓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테일러와 함께 아시안 마켓을 찾았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모든 게 낯설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진열대마다 다양한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불고기 소스, 간장, 참기름 등 필요한 재료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테일러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즐거워했어요. 집에 돌아와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는 평소와 달리 요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채소를 씻고 심지어 마늘도 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칼을 사용하는 부분은 제가 도왔지만 테일러의 달라진 태도가 놀라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가 함께 만든 불고기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꽤 맛있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테일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클에게 자기가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 모두 맛있게 식사를 즐겼어요. 테일러가 밥을 2그릇이나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그 주 월요일, 학교에 들렀을 때 킴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킴 선생님은 겸손하게 웃으시며 한국 급식의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급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식생활 교육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킴 선생님은 학교 급식실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본 한국식 급식 식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식판은 여러 칸으로 구획이 나뉘어 있었어요. 밥, 국, 그리고 3가지 반찬이 각각 다른 칸에 담기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킴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구획이 나뉜 식판은 아이들이 한 가지 음식만 편식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해요. 각 칸에 다른 종류의 음식이 담겨 있으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게 된다는 거죠. 또한 시각적으로도 다양한 색의 음식이 함께 있어 식욕을 돋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감탄했어요. 단순한 식판 디자인의 변화로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킴 선생님은 웃으며 이건 한국에서는 평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십 년간 발전해온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한국 급식의 노하우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급식실 한쪽에 전시된 잔반 없는 날 포스터였어요. 킴 선생님은 한국 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식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길러준다고 했어요. 킴 선생님은 또한 색깔 조화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어요. 한국 급식에서는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갈색 등 다양한 색의 음식을 조합해 식욕을 돋우고 영양 균형도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 같은 음식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라고요.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하얀 밥과 어우러져 보기에도 좋고 한 입에 여러 재료를 함께 맛볼 수 있어 즐겁다고 했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다른 학부모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리사의 딸 아만다는 이제 채소를 먹기 시작했고 제니퍼의 아들 브라이언은 식사 시간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변화였어요.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킴 선생님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메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식사 문화의 변화였어요. 아이들은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양성을 경험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과 함께 한국 급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 시청했어요.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직접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고 식사 후에는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교육적 측면도 있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죠. 킴 선생님의 한국식 급식이 가져온 변화는 우리 학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다른 학교의 교사와 행정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킴 선생님을 불러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급식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학교를 방문했더니 낯선 어른들이 급식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근 학교의 교장들과 영양사들이었어요. 그들은 킴 선생님의 설명을 경청하며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심지어 직접 급식을 맛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탄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한국식 급식 식판이었습니다. 킴 선생님은 그들에게 식판의 구획이 어떻게 아이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어요. 한 구획에는 밥, 다른 구획에는 국, 그리고 나머지 세 구획에는 다양한 반찬이 담깁니다. 이런 구성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한다고 했죠. 한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런 식판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킴 선생님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왔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스테인리스 식판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교장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한국식 급식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자는 우리 학교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이 개선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으며 심지어 수업 집중도도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는 킴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의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테일러도 그 기사를 보고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사진 속에서 테일러는 한국식 식판을 들고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신문에 나왔어요. 라며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테일러에게는 학교 급식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신문 기사 이후 킴 선생님은 지역 방송에도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킴 선생님은 한국 급식의 철학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문화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을 본 다른 지역의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주에서도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킴 선생님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질문과 조언 요청으로 가득 찼고 주말에는 다른 학교를 방문해 강연을 하기도 했죠. 한국식 급식의 열풍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더 적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킴 선생님의 제안에 따라 모든 학급에 구획화된 식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급식실 한쪽에 작은 텃밭 사진을 전시하고 아이들에게 음식의 소중함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가르치는 시간도 마련했어요. 가정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집에서도 한국식 식사를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농산물 시장에서는 한국 요리에 필요한 재료들이 인기 품목이 되었고 지역 서점에서는 한국 요리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식탁의 변화를 맞이했어요. 이제는 주말마다 새로운 한국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이 우리의 작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이 시간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김밥 만들기는 테일러의 최애 활동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재료를 넣고 돌돌 마는 과정이 마치 놀이처럼 즐거웠나 봐요. 마이클도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의 동료들에게도 한국 음식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한 번은 회사 점심 모임에 김밥을 싸가지고 가서 나눠 먹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자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세계 음식의 날이 월간 행사로 자리 잡았어요. 매달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지만 한국 음식의 인기는 여전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입을 모아 한국 음식의 날이 제일 좋아요 라고 말했죠. 특히 불고기와 김밥은 항상 메뉴판의 스타였습니다. 킴 선생님은 이제 우리 학교의 자랑이 되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녀의 급식 프로그램을 모델 케이스로 소개했습니다. 킴 선생님은 이런 관심에 늘 겸손하게 대응했어요. 이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국 급식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일러의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브라운 선생님과의 정기 검진에서 테일러의 키와 체중이 정상 범위로 들어섰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테일러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식 급식에 대해 설명했고 브라운 선생님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의 변화는 테일러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에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자신감 있고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급식 시간에는 친구들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는 작은 전문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윌슨 선생님은 테일러가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문화이고 교육이며 소통의 도구였어요. 한국식 급식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메뉴의 변화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식 급식의 인기는 우리 지역을 넘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킴 선생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해 왔어요. 주립교육청에서 그녀의 프로그램을 주 전체에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수백 개의 학교와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킴 선생님은 주 교육청의 특별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도 학부모 대표로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테일러의 사례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아이들도 테일러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대형 회의장은 교육자들과 학교 행정가들로 가득 찼어요. 킴 선생님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한국 급식의 철학과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획화된 식판의 교육적 효과와 음식 배치의 심리학적 원리에 대한 부분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긴장이 되었지만 테일러의 변화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편식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어떻게 다양한 음식을 즐기게 되었는지, 그 변화가 단순히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어요. 말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여러 학부모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 후 많은 교육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조정했는지,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등 실질적인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킴 선생님은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답변했고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험을 나누었어요. 컨퍼런스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주 교육청은 다음 학기부터 한국식 급식 시범 프로그램을 주 내 30개 학교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구획화된 식판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영양사들을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도 계획했습니다. 킴 선생님은 그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역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킴 선생님과 우리 학교의 이야기가 전파되었어요. 한 유명 교육 잡지는 킴 선생님을 올해의 혁신적 교육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킴 선생님은 항상 겸손하게 이건 한국의 오랜 지혜를 나눈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식 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제가 테일러의 변화에 대해 쓴 페이스북 게시물이 수천 번 공유되었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질문을 받았어요. 한 인기 유튜버는 우리 학교의 급식 시간을 촬영해 올렸는데 그 영상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효과도 있었어요. 지역 농부들이 한국 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무, 고추 등 이전에는 구하기 힘들었던 식재료들이 지역 농산물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아이들은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문화에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에 관한 책들이 새로 추가되었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 탐험 클래스도 개설되었습니다. 테일러는 당연히 첫 번째로 등록했어요. 가정에서의 변화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 식탁에는 항상 다양한 반찬이 오르게 되었어요. 테일러는 스스로 자신의 접시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특히 김치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맵다고 투정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더 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어요. 마이클도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 식사 시간에 자주 빠졌는데 이제는 가능한 한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식사 시간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하루를 나누고 유대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테일러가 숙제를 하던 중 질문했어요. 엄마,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요?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킴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테일러는 킴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밥 먹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라고 적었죠. 그 순수한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킴 선생님은 테일러의 편지를 받고 깊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한국 음식의 날 행사에 저희 가족을 특별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이 행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간단한 김밥을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이 있었고 한국의 식사 예절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학교 급식실은 한국의 전통적인 장식으로 꾸며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흥분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킴 선생님은 테일러를 무대 위로 초대해 급식 챔피언이라는 작은 상장을 수여했어요. 테일러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킴 선생님과 한국식 급식이 우리 아이와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건강, 그리고 행복을 완전히 바꿔놓은 축복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식 급식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어느덧 우리 도시의 모든 공립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인근 도시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급식은 이제 미국 학교 급식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소아과 의사와의 정기 검진 날이 되었습니다. 테일러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았어요. 브라운 선생님은 테일러의 차트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테일러의 키와 체중이 모두 정상 범위로 올라왔어요. 단 3달 만에 이런 변화가 있다니. 수치를 확인해보니 테일러의 키는 50%, 체중은 40% 이상으로 올라와 있었죠. 브라운 선생님은 혈액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테일러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고민했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테일러에게 특별한 선물을 사주고 싶었어요. 테일러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요청했죠. 엄마, 킴 선생님께 감사 카드를 사고 싶어요. 우리는 예쁜 꽃다발과 카드를 사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킴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테일러가 꽃다발과 직접 쓴 감사 카드를 전했을 때 킴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선생님께서 바꾸신 건 단순히 급식 메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이에요. 킴 선생님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한국 급식의 지혜예요. 테일러와 다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는 세계 음식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급식실은 한국 전통 장식으로 꾸며졌고 아이들은 김밥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킴 선생님의 짧은 강연과 테일러에게 급식 챔피언 상장을 수여하는 순간이었어요. 테일러는 수줍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무대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국 밥이 최고예요. 다른 친구들도 다 먹어보세요.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그 순간 교실은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행사가 끝난 후 다른 학부모들도 모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국 급식의 팬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테일러는 피곤했는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백미러로 평화롭게 잠든 테일러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항상 창백하고 기운 없던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과 함께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식 급식이 가져온 변화는 테일러의 식습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고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가끔은 작은 변화가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죠. 한국식 급식이라는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에 가져온 변화를 생각하면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킴 선생님과 한국의 지혜가 있었어요. 이제 테일러의 식탁에는 항상 다양한 세계 음식이 오릅니다. 테일러는 더 이상 편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급식이 가져온 이 변화는 진정한 축복이었어요.